입니다. 네, 그리고 4번 문제는 지붕층 방수 공사 시 고려 사항, 그 다음에 시공하자 발생 원인, 방지 대책해서 자, 이렇게 세 가지 문제가 나왔고, 마찬가지 하절기다 보니 또 방수 쪽에서 가장 하자가 많이 생기는 부분이다 보니 당연히 또 출제가 좀 예상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근데 조금 전까지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지문에 대해서 3번 읽어보고 좀 분석을 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답안을 서술하실 때는 좁게 가지 마시고 전체적인 부분을 다 거론을 해주시는 게 고득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이거다. 지붕층. 그럼 지붕층이면 뭡니까? 그러니까 슬라브가 있으면 중간층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실이 아니라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제일 마지막 위에 슬라브죠. 자, 그러면 대부분의 기술사님들은 그냥 건물 이렇게 있고 지하주차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본동 구점으로 올라갔으면 이 위에 이제 옥탑이 있고 이것만 생각하실 거예요, 이것만. 그죠? 저게 아니다 이거지. 지하주차장도 이 최상층 부분은 얘도 지붕층인 거예요, 얘도. 그 위에 성토가 돼 있고 흙이 올라와 있는 거지.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두 가지 케이스를 설명을 해주시면 더 높은 답안이다. 옥탑의 어떤 외기에 노출되어 있는 요 지붕층과 지하주차장과 자, 요 두 개는 관리해야 되는 포인트와 컨디션이 틀리다. 그 얘기를 좀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상부 본구조물 주동부의 지붕층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하주차장 부분은 뭐가 중요합니까? 제가 철근 콘크리트 강의할 때 강조를 드렸잖아요. 뭐가 중요해요? 주동부와 주차장 부분과 상부에 제야되는 하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균열이 발생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균열이 발생하면 그 균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수층이 당연히 깨지는 거고 누수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 시 저런 구조는 뭘 배치해야 된다고 제가 했습니까? 딜레이 조인트를 두 스팬 정도 지나서 여기에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지하주차장 상부 최상층 지붕층에 대한 부분 주동부에 대한 저런 내용까지 들어가 주시면 정말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대부분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OSC의 일환으로 기능인력 딸려 그 다음에 현장에 비 오고 눈 오고 하다 보니까 작업 일수가 가동률이 떨어져 그러다 보니 슬라브 공법은 재래식보다 뭘로 간다고 했어요? 대부분 다 RC 일반적인 재래식 공법을 채택을 했을 때 슬라브는 철근 트러스 데크로 간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데크 공사할 때도 제가 설명드렸어요. 데크의 종류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철근 트러스 데크가 있지만 무슨 데크가 또 있다고 했어요? 단열 데크가 있고 탈형 데크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탈형 데크. 자, 타설을 하고 데크에 그 0.8mm 되는 철판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누수가 됐을 때 철판면이 있으면 자, 여기에 물 떨어진다고 여기서 물이 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이것까지 언급을 해주시면 좋다 이거죠. 지하주차장 상부의 어떤 슬라브는 탈형 데크를 적용을 한다. 그거는 이유가 뭐예요? 누수에 대한 정확한 부위를 찾고 상부에 흙을 제거하고 방수 보수를 할 수 없으니 아래에서 주입공법으로 바로 그 위치에 조치가 가능해서 자, 그런 내용들이 가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방수공법은 지금처럼 저런 지붕층 공사에는 주로 어떤 공법들이 사용됩니까? 지금 보면 메이저 건설사에서 보면 복합방수 아니면 우레탄 도막방수인데 뭘로 가는 거예요? 비노출.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노출로 간다는 거는 그 위에 뭐가 또 있는 겁니까? 보호층이 있는 거죠. 묵은. 자, 그 다음엔 또 단열공법은 어떻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자, 외단열이 또 있을 수 있고 내단열이 있을 수 있고. 자,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모든 내용들을 거론해서 현장의 실제적인 디테일과 그림으로 그려주시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엔 방수 쪽에서 모든 방수에서도 그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방수층 뭐 시공 철저히 하고 뭐 이음 부위, 코너 부위 뭐 보강하고 이것보다도 가장 첫 단계에 중요한 거는 뭐예요? 콘크리트 모체 타설을 잘해야 돼요. 그러고 그렇죠. 방금처럼 구배. 자, 그러면 구배도 보면 구배 관리 철저가 좋겠어요? 아니면 구체적인 수치를 가져오시라고 50분의 1에서 150분의 1 정도의 구배를 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배수구가 있는 곳을 낮춰줘야죠. 그러고 그렇죠. 재물치장하면 좋다. 자, 그러고 나머지 이제 여기에 따른 하자 원인 대책은 제가 마감 공사할 때 전회차 강의할 적엔 9주 정도 스케줄로 가서 별도 마감 공사 강의는 좀 못 드렸고 그 대신 별도의 추가 교재 드리고 유튜브 강의 내용을 좀 보시라고 한 것처럼 거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원인하고 대책 쪽에 보면 지금처럼 골조 공사할 때 구배 철저하게 관리하고 사전에 균열 보수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취약 부분이 어디예요? 코너 부분, 그 다음에 이어 치기한 부분 그리고 그런 부분은 골조 공사할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번에도 문제 나와 있는 것처럼 G스판, 시공 철저히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특히나 도막방수는 문제점이 뭐예요? 바탕면의 건조, 함수율이 적정하게 관리가 안 되면 그 습기 때문에 이게 부풀어 올라온다. 그래서 탈기반이라는 걸 시공을 해야 된다는 거 이런 내용도 들어가 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외단열 공법은 뭐예요? 외단열 공법은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 방수 시공을 하고 여기에 단열재가 시공이 되고 여기에 묵은이 쳐지는 거예요. 묵은이. 그죠? 자, 그러면 내단열보다는 방수 시공을 할 적에는 상당히 안 좋은 조건이죠. 그죠? 그리고 묵은층이 있으면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물들은 표면에서도 드레인이 되지만 결론적으로 이 밑으로 스며서 방수층 안에 고여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배를 철저히 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보면 우리가 이제 드레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루프 드레인. 뭐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요런 때. 자, 이렇게 돼서 요 표면 물만 처리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밑에 스며서 고여있는 물들은 항상 여기에 고여있으면 나중에 균열관대로 누수가 되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하부층의 물을 처리할 수 있는 드레인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드레인이냐? 바로 이중 루프 드레인이다. 자, 이런 내용들까지 실제 현장 시공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적어주시면 상당히 고득점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인 거죠.